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애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HK 사업단에서 주최하는 한중남미 지속가능발전 국제협력 민간 포럼의 일환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태문명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대안담론과 실천방안이라는 대주제로 학술 포럼을 진행하는데 하나의 세션의 사회를 맡게 된 저는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박병도입니다. 예. 오늘 사회를 이렇게 뜻있는 세미나에 사회를 맡게 돼서 개인적으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주제는 동물권과 동물의 권리,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이고요. 주어진 시간은 2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발제는 조희문 한국예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과 PNR 변호사님이신, PNR 소속 변호사님인 서국하 변호사님, 김윤주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세 분께서 관련된 주제를 발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최근에 뭐 꼭 이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동물권 또는 동물의 권리에 관한 이슈들은 굉장히 일반 대중들에게도 관심성이 되고 있는 주제이고 또 여러 학술지에서도 이 관련된 논문들이 빈번하게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그런 경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이 이제 우리한테도 굉장히 관심이 되는 그런 주제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시의적절하게 오늘 이 세 분의 전문가께서 이 관련된 주제를 발표하게 돼서 사실 굉장히 뜻깊은 것 같고요. 많은 청중, 뭐 이 자리를 꽉 찬 청중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일단 전문가 한 분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이 더 소중하고 뜻깊은 그 참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 내에 이 세 분의 발표를 잘 듣고 마지막 부분에 플로의 질문을 한두 분 정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자는 발표 주제에 대한 중언부언에 대한 첨언보다는 다음 또 이 포럼에 다음 또 세션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3시 30분에 끝내줘야 된다는 게 주최 측의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발표자 세 분께서는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이 중요한 주제를 짧은 시간에 발표하도록 부탁을 드려야 되는 이런 그 사회자의 숙명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각 한 17분에서 18분 정도 발표하신다 생각하시고 발표를 맞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분의 발표를 먼저 듣고 나서요. 플로에 있는 청중들로부터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다 받고 그 질문에 대한 발표자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오늘 다른 세미나와 달리 지정 토론자가 없습니다. 없는 대신 플로에서 들어주시는 분들께서 질문을 또는 발표자 상호간에도 혹시 그 질문사항이 있으면 다른 발표자에게 질문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중요한 주제를 짧은 시간에 발표해야 되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지만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니까 충분히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조희문 교수님으로부터 동물권에서 동물의 권리로 라틴 아메리카 판례를 통해 본 동물 권리라는 주제로 먼저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원래 제 발표보다는 한국에서의 그 동물 권리를 좀 보고 싶었는데 제가 먼저 발표하도록 하고 한 3분 정도 되면 좀 미리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요새는 원래 환경 윤리 쪽에서 나왔는데 저기 그 세상을 보는 관점, 그러니까 결국 저기 지구 생태계인데 인간 중심주의냐 아니면 생태 중심주의냐 생물 중심주의냐가 나오거든요. 이제 동물 권리 또는 동물의 권리를 할 적에는
생물 중심주의로 해가지고 살아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얘기를 할 적에 비인간에 대한 얘기가 돼요. 그런데 이제 가장 지금 발달돼 있는 곳을 보면은 중남미, 특히 이제 저희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에콰도르거든요. 에콰도르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자연의 권리를 데레초 델라 나토랄레자라는 자연의 권리를 헌법에다 규정을 해뒀어요. 근데 가장 최근까지 그 자연물, 그러니까 뭐 강이라든지 뭐 나무라든지 이런 술림, 수풀림, 뭐 공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연의 권리를 판결을 해놨는데 동물에 대해서는 한 번도 없었어요. 동물에 대해서는 없었는데 작년에 이제 그게 나왔고 그 중에서 제일 관심 있는 것이 그러면은 최상위 법원인 그러니까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이 있는데 이거는 저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헌법상에 어떠한 저기 그 판결 논리를 세울 것이냐 이런 것이 굉장히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통 이렇게 동물권에서 동물의 권리를 했을 적에는 사실은 이게 동물권이 애니멀 라이트인데 요거를 인간 중심주의로 보느냐 아니면은 생물 중심주의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약간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으로 보면은 동물 보호 권리가 돼요. 동물 보호권.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고 생물이 중심되면은 진짜 저기 rights of animals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약간 나누도록 하고요. 시간상 에콰도르로 바로 갈게요. 그러니까 에콰도르에서는 헌법에다가 제10조에도 이런 식으로 딱 써놨어요. 자연은 헌법이 인정하는 권리의 주체이다. 그러니까 이제 해석이 자연이 뭐냐라는 것인데 헌법에도 뭐라면 파차만마라고 해놨어요. 그럼 파차만마는 그 아는 사람만 알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생략하고 헌법에서는 그러면은 자연의 권리 편을 하나 새로 넣어놨어요. 그래가지고 71조에서 74조에다가 써놨는데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이 72조예요. 그러니까 자연도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다. 그 다음에 이제 자손을 남긴다는 순환 논리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존중을 받고 그 다음에 유지 재생, 그리고 침해에 대해서는 회복,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보통 환경법에서 나오는 원리인 국가의 예방 조치 의무.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재미있는 건 74조에서는 그래도 인간은 생태계에서 자연을 써야 되니까 자연을 쓸 수 있는 환경권 해가지고 향유권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환경 서비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런 환경 서비스는 부엔 비빌 그 웰빙을 위한 한도 내에서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규정은 어떤 식으로 쓰고 한도가 어디냐는 그 국가가 정한다라는 그 법으로 정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헌재에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자들의 학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몇 가지 이제 최근에 나온 거, 그러니까 지난번에 됐다가 아까 2021년인데 2022년이에요. 요것이 이제 에스트렐리타라는 이게 저기 나무늘보예요. 예. 요에 관해서 요 이제 사건이 뭐 이게 저기 자연에서 야생에서 생후 1개월에 입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원고 중에 하나가 된 주인이 되는 아나 베아트리스가 자기 식당에서 한 18년간 반려동물로 키웠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 법이 바뀌다 보니까 이게 동물보호협회에서 신고해가지고 환경당국에 에스트렐리타를 데려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재활센터로 데려갔는데 가서 죽었어요. 얼마 안 돼 죽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소송 들어간 거는 아나 베아트리스하고 그리고 그 에스트렐리타가 같이 원고가 돼가지고 아비아스 코르푸스라 그러면은 이제 보통 우리나라에서 형법에서 이제 주로 쓰는데 이쪽에서는 이제 헌법에서도 많이 쓰거든요. 소송에서. 근데 이제 인신 보호 소송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구속하지 말고 나를 풀어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원래 법리적으로 아비아스 코르푸스가 나온 것이, 그러니까 아비아스 코르푸스가 라틴어인데 I have my body, 그러니까 내가 내 바디를 스스로 처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데, 요것은 인간에 대해서만 여태까지 적용됐고 이게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만약에 요거를 인신보호 청구권을 인정을 해보면은 에스트렐리타도 이 인신보호권을 주체로서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적 주체를 인정해 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오케이 해줬어요. 오케이를 해줬는데 이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은 그 이 판결문이 한 60여 페이지가 넘는데 제가 제일 관심 있었던 거는 어떤 논리냐 하는데, 제가 재작년부터 썼던 그거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뭐냐면은 생태계에는 먹이 사슬이 있는데 인간이 최상위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내에서는 그 내에서 그 생태계 내에서 각자는 그 자기 주어진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존재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내재적 존재 가치가 있고, 그런데 그 생태계에서 자기 역할이 있기 때문에 조금 먹혀도 상관이 없다라는 이런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 헌재에서 갖다 이제 쓴 거죠. 복잡하니까 이제 넘어가고, 콜롬비아에서는 이러한 동물의 권리 또는 자연의 권리에 대한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이 없습니다. 근데 콜롬비아 그 헌재하고 대법원이 아주 그 사법 적극주의예요. 논리는 뭐냐면 사회가 변하면은 법원은 그 사회의 변화에 맞춰 가지고 어떠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된다는 논리에서 이 동물의 권리하고 자연의 권리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자연의 권리에 관한 판결은 있었는데 이 동물의 권리에 관한 거는 얘기를 안 하다가 그 여기 위헌법률 심사예요. 이게 2010년에 나왔는데 C-666번이거든요. 그 헌재 판결인데, 그 보면은 동물보호법이 1989년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 7조에서 예외 면제 조항을 하나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그게 대충 어떤 거냐면은 서커스라든지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동물,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뭐 조사를 위해서 뭐 쓴다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적에 엇비슷한 얘기를 또 같이 했어요. 대신 뭐냐면은 어떠한 먹이 사슬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동물도 그 자연 생태계의 한 구성원이다라는 것까지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입법을 할 적에 그 두 가지 동물 보호권에 뭐 법률에 관한 입법을 할 적은 두 가지 제한 원칙이 있다는 걸 한번 제시를 했어요. 하나가 동물학의 유리에게 입법을 해라라는 거고, 그다음에 동물도 인간하고 엇비슷한 그 감정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더 고려를 하라는 건데, 요것이 이제 한 10여 년 넘게 발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인권이라는 것이 인간의 권리라고 얘기하듯이 동물의 권리라는 것, 동물권도 동물의 권리, 자연권도 자연의 권리라는 걸 해석하는 거니까 이것이 좀 더 지나가면 고유명사화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상당히 재미있는 거는 그 콜롬비아 헌재가 자기네 헌법을 2008년 헌법을 1992년인가 4년 헌법을 이 해석을 할 적에 이게 생태헌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헌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를 넣냐면은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이 소송에서는 이런 걸 집어넣었어요. 근데 넓게 얘기하면은 사유재산의 제약에 있어가지고 재산의 사회적 기능이라는 걸 하셔요. 그게 이제 영어로 하면 소셜 펑션이야. 그러다가 이번에는 생태적 권리가 생태적 그 의무가 있다. 그래가지고 생태적 기능, 그래가지고 에콜로지컬 펑션이라는 걸 집어넣고서 그것이 사유재산은 그다음에 공유재산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기능에 순기능이 있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본 거예요. 다만 이러한 먹이사슬 관계에서 본다 그러면은 인간은 고등곡물이기 때문에 먹는 거 외에도 희로애락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그 먹이 사슬의 최상위로서는 그것도 약간 어느 정도는 인정해 줘야 된다는 식으로 해야지 어선풀이 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금 얘기하는 여러 가지 투라든지 개투 이런 것들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헌재에서 2017년에 비슷한 것도 해놨어요. 요거는 뭐냐면은 굉장히 재밌는 건데 이 법률에 또 위헌 법률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조항에서 법률 1774호 5조에 의해 가지고 형법에 추가된 조문이 있는데 제 339조 A예요. 거기 뭐냐면은 이 동물들과 관련해 가지고 심각한 손상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동물의 권리를 인정해 준다 그러면은 이게 뭐가 되냐 하면은 동물이 제소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심각한 이 손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형법은 굉장히 엄밀해야 되는데 좀 너무 추상적이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동물의 형사 기소권을 염두에 둬가지고 요거는 위헌이다라고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다음에 콜롬비아에서 또 추초 곰 판결이 2007년에 있었고 여기서도 확실하게 인신보호 구속적부 심사 청구 소송이었는데 확실하게 곰의 그 소송 적격성을 인정해주고 요게 이제 추초라는 곰입니다. 이제 시간이 워낙 없으니까 보다 넘어가면 아르헨티나에서는 이 법률에 그런 규정이 없지만은 법원이 한 2건의 소송을 했는데 오늘 나오신 우리 변호사 분들의 거의 같은 단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에노스아이레스 동물원하고 그다음 멘도사 동물원에 있는 우랑우탄을 구출해내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감금돼 있었는데 이제는 여생을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아비아스 코르푸스를 넣어놨어요. 그랬더니 물론 그 1심 법원들이었는데 다 오랑우탄의 아비아스 코르푸스를 인정을 해준 거예요. 콜롬비아에서 했던 거 비슷한 겁니다. 그거고 요게 이제 산드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요게 이제 세실리아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브라질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갑자기 이제 전염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제냐면은 2021년에 작년에 파라나 주 대법원에서 이 스파이크하고 람보라는 저 강아지입니다. 강아지가 약간 버림을 받은 상태인데 구조가 됐어요. 그래서 요걸 조사를 해보니까 얘네들이 좀 학대 흔적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에 NGO 단체인 소아미고 I'm Friends라는 이 NGO 단체에서 스파이크 람보와 같이 공동 제소인으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시스트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 가지고 요구를 한 것이 뭐냐면은 그 개가 소송의 주체이고 그걸 인정해 달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개들을 입양할 때까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하고 그 다음에 입양할 때까지 생활비 연금을 달라라고 이제 청구를 했는데 판결에서 오케이 하고 이제 판결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왜냐면은 브라질 그 연방 헌법이라든지 이제 환경범죄법, 동물보호법 이런 쪽에서는 약간 이 해석에 따라 굉장히 충돌해서 불명확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은 주 법원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이거를 해석을 했는데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은 사회가 변화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법도 진화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해석을 하는 거는 결국은 법원의 역할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해석을 하고 재판을 했습니다. 대충 이런 겁니다.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뭐 시간 제약상 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남미의 여러 국가에서 동물의 권리, 여러 동물들, 개별 동물들을 법의 주체로 소송에서 인정했던 그런 판례들을 소개해 주셔서 매우 흥미롭고 또 새로운 경향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중남미 국가가 대체로 우리가 이제 뭐 유럽의 기준으로 보면 선진국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자연이나 동물에 대한 인식은 그런 유럽 국가들보다 더 선진적이라는 생각을 여기서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일단 여기서 조희문 교수님 발표를 잘 들었고요. 또 전체적으로 발표를 다 듣고 나서 같이 또 발표자랑 또 플로에 있는 분들 같이 이렇게 또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회를 보러 온다 그러니까 옆방에 있는 동료 교수가 불편한 얘기를 몇 가지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지금 인간도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이 너무 많은데 지금 동물권 얘기할 때냐. 사람은 사람이 키우고 동물은 동물이 키우는 것이 복지의 가장 핵심이다. 노인은 요양원으로 보내고 반려견은 아주 좋은 캐리어에 태워가지고 밀고 다니는 것이 자기는 매우 불편하더라 이러더라고요. 근데 아주 그냥 극단적인 일부 편협한 얘기를 한 거지만, 이게 한쪽으로 막 치우쳐서 논의를 진행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주제인 것 같긴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용어상의 문제가 저는 지금 듣는 분도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물권하고 동물의 권리를 지금 발표하시는 두 분 다 얘기하고, 아까 조희명 교수 동물의 법의 주체까지 얘기하는데, 이게 얼마만큼 정립이 돼서 이런 용어들을 이렇게 막 쓰는 건지, 그러면 스스로의 정리가 된 상태에서 지금 이 얘기들이 전개되는 건지 사회를 보는 저 입장 스스로가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나중에 그런 부분을 좀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특별히 이제 동물 학대죄를 통해서 본 동물권의 실현 가능성 논의라는 주제로 김현주 변호사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김현주 변호사님 시간이 많지 않아 한 15분 정도 발표를 좀 맞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분이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이 발표에 있는 이 자리에 있어도 되나 싶을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동물권에 대해서 무슨 큰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단지 글을 하나 냈는데 그걸 좀 좋게 봐주셔서 이런 걸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이런 제의가 들어와서 하게 되었는데요. 아마 아까 사회자님이 말씀해주신 아마 그런 생각에서 저는 이 글을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주변에 동물권을 공부하시는 분을 옆에 좀 두고 있는데 이제 그분들의 막 의견을 들으면서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동물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걸 어떡하나, 이 동물을 애지중지하는 이 사람들 정말 나 이 글을 쓰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글을 하나 내서 이렇게 동물 학대죄를 통해서 본 동물권의 실현 가능성 논의라는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그냥 저의 그냥 생각, 그냥 그런 것들 썼기 때문에, 그리고 좀 약간의 법을 곁들인 거라서 그냥 이렇게 이게 옳다, 그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는 제가 가끔 산책을 하는데 산책을 하다가 보면 이제 애완동물들을 이제 같이 산책을 시키시잖아요. 근데 좀 가끔 이렇게 눈살을 찌푸려질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막 되게 애지중지하는 모습을 볼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다가도 이런 생각하면서 진짜 요즘에는 정말 동물의 권리가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가끔 이제 제가 이제 지방에서 일을 하니까 가끔 서울역을 지나갑니다. 근데 서울역에 보면 이제 노숙자분들 되게 많으세요. 근데 딱 드는 생각이 이 노숙자분들은 무엇이며 이 동물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글을 이런 시선에서 본 거라서 사실 앞에 발표하신 분들이랑 정말 약간 동물권을 주장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런 선에서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동물보호법에 대해서는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썼거든요. 50 없고 그냥 책에 있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동물보호법 제1조에 보면은 여러 좋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결국은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결국은 동물 권리도 중요하지만 뭔가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환경을 만드는 게 이 보호법의 목적이지 않을까. 그냥 동물권을 주장하는 변호사가 아닌 입장에서 저는 이렇게 그냥 사람도 한번 생각해보자
동물도 이렇게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 글에 이런 2번의 문구를 넣었습니다. 동물은 어떤 인간에게는 단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동물의 개념에 한정할 수 있지만 어떤 인간에게는 동물이 그 어느 사람보다 인간답게 다가오는 생물이 될 수도 있고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춘 것이 동물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확실한 건 모두에게 동물이 인간과 동등하게는 다가오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소중한 동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물은 가축이 되기도 하고 어떤 동물은 인간의 식량이 되기도 하고 학대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동물은 뭐 반려동물이 돼서 평생을 같이 하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의문을 제기하게 되죠. 3번을 한번 내려주세요. 3번에 보면 그러니까 동물을 기른다나 뭐 애완동물의 주인이다 뭐 이런 말을 쓰기는 하는데 이거는 사실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의 말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이 주체가 아니고 그냥 뭐 사람이 동물을 기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애완동물 주인도 어떻게 보면 주인이라는 말이 되게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건 소유의 개념이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사람이 동물의 생활에 제약을 가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동물을 기르면서 애완동물의 주인이 되면서 내가 동물을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동물의 삶을 어떻게 보면 사람 안으로 포섭시켜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떤 게 가장 동물에게 타당하고 올바르고 적합한 법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반대로 또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동물이 정말 약할까? 전 동물에게 위협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동물을 약하고 동물이 보호를 해줘야 되는 대상이 되어야만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물이 뭘까? 그래서 동물의 위치와 사람의 위치를 어떻게 조정하면 가장 적절한 자리를 찾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개념은 뭐 제가 그냥 찾은 법은 이 정도입니다.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반려동물이란 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뭐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시행령에는 다만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렇게 동물을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면 이 법에 포함되지 않은 동물은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열거적이기 때문에 이 보호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에 의한 동물의 개념일 뿐입니다. 그리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보면 동물 실험을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육되는 촉추동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759조에 동물 점유자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람이 정해놓은 것입니다. 인간이. 즉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건 제가 전공이 법철학이라서 철학적인 게 마인드인데요. 그냥 법을 통해서 동물이 되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법으로 정해놓은 것에 따라서 동물이 되겠다. 이런 의미이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거는 동물권에 관해서 뭐 논의하시는 분들이 이제 차차 개선해 나가면 되실 것 같고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학대죄에 관해서 썼는데요. 그래서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학대죄는 뭐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형법상에도 학대죄가 있고 아동복지법상에도 학대죄가 있고 동물보호법상에도 학대죄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쓴 거는 그냥 동물이 인간의 학대죄와 어느 정도의 수준이 차이가 있을까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은 생각에서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형법상의 학대죄는 뭐 형법에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고 판례는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 대우를 하는 행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상 학대죄는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렇게 처벌 방법 이렇게 양형을 보시면 형법상 뭐 학대죄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나와 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나와 있고 동물보호법상 학대죄를 보시면 뭐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비슷합니다. 제 생각은 뭐 판사님 뭐 뜻에 따라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적절한 수준의 차이는 보일 수 있지만 뭐 제가 봤을 때는 양형도 이 정도는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인간과 동물과 이런 어떤 수준의 차이가 있을까. 그리고 동물보호법이 있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그 기준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동물보호법에서 말하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동물보호법 위반이 되기 쉽고 뭐 학대죄에 따른 범죄자가 되기도 쉽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동물의 권리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입장에 따르면 아마 이렇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더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냥 뭐 뭔가 오히려 더 문제가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은 것 자체가. 그리고 다른 시선에서 제가 여기 3번에 동물도 가해할 수 있다. 뭐 이거 글에 따라 논의 흐름이 나오긴 하는데 이런 뭐 측면에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선고 판결이 있었는데 제가 이 판례를 찾게 된 거는 이제 대법원 사이트에서 동물 학대죄를 치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뭐 운영하는 무슨 동산 황토방 앞개 사육장에서 이웃인 피해자 공소의 1소유인 개 로트와일러 2마리가 피고인 소유 진돗개를 물어뜯는 듯 공격을 하였다. 이게 좀 큰 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엔진톱을 이용해 나무를 자르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견을 쫓아버리기 위해 위 엔진톱으로 피해견을 위협하다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개 한 마리를 1회 내리쳐 등 부분을 절개하여 죽이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위협을 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때 뭐 엔진톱을 들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뭔가 이렇게 죽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판결의 결론을 보면 동물 학대죄에 해당하고 형법상 재물 손괴죄에 해당한다라고 판결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300만 원짜리 개니까 이게 재물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행 법상으로는 이렇게만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주세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학대죄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랑 동물이랑 뭐 지금 민법 개정안에 따라서 뭐 물건이 아니다 이렇게 규정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하는데 이렇게 세 개를 되게 구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물은 물건이 아니면 뭘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렇게 이것도 철학적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눠 놓음으로써 뭔가 나는 인간이고 너는 동물이야. 나는 학대할 수 있는 너는 동물이니까 학대 당할 수 있지 않아? 이런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길러주고 옷도 입혀주고 산책도 시켜주고 공원도 데려가는데 그 정도는 뭐 학대 정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우월감을 드러내는 그런 표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긴 합니다. 그래서 학대죄를 뭐 규정하거나 동물보호법상 이렇게 뭐 그렇게 규정하는 것도 일견 타당하다. 그런데 이제 저도 이게 생각이 드는 게 만약에 이 판례에서 엔진톱을 들고 있던 사람이 어린 학생이거나 어린 여자아이가 그 큰 개가 쫓아오는 걸 봤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피고인이 어린아이거나 뭔가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이었다면 어떨까? 이게 정말 동물 학대죄로 판결이 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개 2마리가 그 농장의 개를 진돗개를 물어뜯지 않았다면 동물 학대죄였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좀 정말 반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과 동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동물도 동물의 권리가 있는 건데 이 동물도 뭔가 말씀하셨듯이 헌법이나 민법이나 형법이나 이런 뭐 법률을 통해 법을 통해서 복지의 권리를 주어야 하나? 그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냥 동물이라는 거는 그 동물이라는 생명에 있어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지. 뭐 헌법이나 민법이나 뭐 형법이나 동물보호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해서 이 동물이 보호받을 만한 대상이 되는 건가? 그럴 필요가 있을까? 법에 있다고 해서 동물은 꼭 보호받아야만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법철학이니까 법과 도덕 이런 거 얘기하면서 도덕적 영역이지 않냐 이런 글을 쓰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간단히 그래서 자유를 선택할 권리라고 해서 사실 뭔가 복지를 하려면 권리를 부여하고 법을 만들고 이런 거 있지만 사실 자유로울 권리는 좀 간과하기 쉽습니다. 자유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그냥 금방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규범이 있으면 좋지만 규범을 통해서 인간과 동물이 어떻게 보면 제한이나 제약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 법이라는 거는 동물을 보호하지만 동물을 관리하는 방편일 수도 있다. 인간에 의한 수단에 의한 법일 수도 있다. 이걸 조심하자.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마지막 문단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므로 동물은 동물대로의, 인간은 인간대로의 법이 필요하고 그 기준은 동물의 기준이고 인간의 기준의 평행선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시선에서 동물을 보는 것도 아니고 동물의 시선에서 인간의 동물을 기준으로 두는 것도 정확한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글쎄, 그래서 저는 특별히 법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을까? 동물권을 그렇게 바라봐야 할까라는 의문으로 이 글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에 두 분 발표하고는 좀 결이 좀 다른 얘기 같고요. 사실은 이 동물권, 동물의 권리를 얘기하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좀 사변적인 것 같긴 하지만 그 문제 제기를 해주신 것 같이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법률가로서 국제법을 전공하고 국제환경법, 인권법을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만은 법률가의 숙명이 뭐냐면 법에서 인간은 뭐냐, 즉 법에서 권리와 의무를 향유할 수 있는 주체, 케이퍼스트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자연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휴맨, 그러면 휴맨은 아닌데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주리디컬 퍼슨, 즉 법인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최근에 AI 때문에 비인간, 넌 휴맨 퍼슨 요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인공지능에게도 법인격, 즉 권리의 주체, 법의 주체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논의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맥락에서 보면 동물에게도 이런 그 법의 주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다음에 동물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까 지금 발표자 두 분, 뒤쪽 변호사 두 분 나온 것 중에 동물이 가해자일 때 그 동물은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있느냐라는 저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권리는 누리되 의무를 부담할 수 없는 그 의무를 부담할 수 없는데 그게 진정으로 법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저도 이 결론이 난 문제가 아니라 아까 헌법에 우리 앞으로 개정에 서국화 변호사님께서 동물권을 포함하는 것을 적극 찬성하셨는데요. 독일 헌법도 동물권을 규정한 게 아니고요. 국가 정책 수단으로서 동물 보호를 해야 된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해서 동물을 보호해야 된다는 규정을 헌법에 넣지, 동물권을 이렇게 좀 막중하고 동물권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동물권을 헌법에 바로 직접 규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논란이 법리적으로도 될 거라고 보입니다. 에콰도르 헌법 이외에는 사실 그걸 동물권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걸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사회자가 말을 안 하려고 원래 했는데 저 나름대로 저도 고민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주어진 시간이 거의 끝나가는데 약속한 대로 플로어에 있는 분 질문을 몇 개 하실 분 받고 발표자님 답변을 하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대신 질문을 간단히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스페인어 중남미학과와 경찰 법학을 전공하고 있는 이수빈입니다. 아까 이제 그 서국화 변호사님께서 동물보호법은 그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게 이제 동물보호법이라고 하셨는데, 요즘 이제 반려동물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그리고 중성화나 꼬리 자르기, 단미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인간을 위해서, 그러니까 편리함을 위해서 약간 행복 추구권, 약간 우선이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 이런 거를 위반하면 이제 보호법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계신 김윤주 변호사님께서 이제 식용으로 하는 것은 이제 제외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나라에는 아직 개고기를 먹는 문화가 남아 있기 때문에 개고기를 직접적으로 판매하는 간판들은 많이 없어졌지만 그 개고기를 판매하는 자가 불법인지 아니면 먹는 자가 불법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네. 다른 분 한 분만 더 질문 더 받고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없으십니까? 예, 예. 마이크 좀.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아까 저 사회자분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동물권하고 동물의 권리 이렇게 나누셨잖아요. 그 어떤 분명한 차이가 있는지 좀 여쭙고 싶어서요. 지금 질문에 대해서는 세 분 중에 다 한 분씩 언급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이 논의의 출발점이니까 동물권이라고 했을 때와 동물의 권리라고 했을 때 차이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동일한 얘기를 그냥 하시는 건지 아니면 차이가 있다라면 뭘 얘기하시는 건지. 자, 조임원 교수님부터 간단히 한마디씩 하시고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냥 뭐 하시고 싶은 얘기 한 30초 이내에 하시고. 뒤에 있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은 nature's right이라거나 아니면은 animal right 한데 요 영어를 번역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은 앞에 제가 이걸 넣어놨을 적에 동물권은 사실은 가로쳐 놓고 동물 보호의 인간 권리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동물 권리가 진짜 animal right 또는 rights of animal 해가지고 이제 동물이 주체가 되는 권리, 그 얘기를 이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인간 사회도 똑같은 시각에서 2022년에 같이 발전이 되질 않거든요. 어느 나라는 조금 더 앞서고 어느 나라는 좀 뒤에 있고요. 어느 나라는 지금 다른 저개발 국가에서는 저희가 상상도 못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굉장히 중요한 거는 전체적으로 이 지구상의 이 세계에서 어느 방향, 소위 방향성이 동물이나 자연에 관해서 어느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냐는 그 큰 흐름에서 본다 그러면은 조금 우리나라 정도는 한 중간 정도 될래나요? 아니면 고대 약간 중간보다 밑이 될래나? 선도하나 에콰도르 같은 나라들도 있을 테고 또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동물권과 동물의 권리를 똑같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차이를 두시다니,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동물권과 동물의 권리는 앞에 두 분의 그러니까 전문가님의 생각을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고기 문제는 제 생각에는 그 법의 위반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행정상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예, 사실 오늘 다룬 문제 가지고 며칠을 이렇게 토론을 해도 아마 시원하게 해소가 될 수 없을 거고, 또 의문점이나 또 연구해야 될 내용이 많다라는 걸 더 확인만 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하여튼 오늘 세 분의 아주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세 분의 발표자들께서 각자가 또 약간 뉘앙스가 다르고 결이 다른 얘기를 하셨지만 상당히 의미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늘 발표 내용이 여기서 이제 당연히 끝나는 게 아니고 또 같이 공유했던 고민들 이런 것들을 더 앞으로의 논문이나 발표에 더 녹아내셔서 더 발전된 모습들을 가지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라면 이런 장들을 통해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세 분 발표자 고맙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신 플로의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